자,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나와서 세 가지 어떤 박찬호의 시각 비틀기라는 이슈에 대해서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하는데 이번 주도 합니다. 근데 지난주는 제가 어떤 걸 했었냐면 이제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시각 비틀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요즘에 정부의 홍수 시대에 보니까 많은 정보가 이렇게 지나쳐갑니다. 근데 어떤 정보는 돌아와서 나중에 저희의 어떤 긴 인생 설계를 할 때 어떤 내 자산 운영에 타격을 주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걸 관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게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각 비틀기 하는 이유는 사실 뭐 지난주에 말씀 그대로 우리가 똑같은 정보를 보고 똑같은 뭐 뉴스에서 똑같은 테마 시장이 달려가면 돈 벌기 쉽지 않다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좀 더 다른 의미에서는 좀 내게 나중에 별거 아닌 줄 알았던 그 정보가 참 중요한 정보였구나 인식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이제 어떤 교통 관련 그다음에 환경 이슈에 대해서 기사를 가지고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 사실은 이제 항상 지난번에 했던데 이 정보가 부족하여 재테크가 힘들었던 시대는 아니죠. 요즘에 사실은 뭐 정보 없어서 저희가 힘든가요? 너무 정보가 혼란스럽죠. 너무 많아서.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아는 것도 남도 알아요. 제가 이거 이제 이 프로그램 이 강의를 하는 거에 이제 팁들인데요. 이슈인데 가장 기준들. 내가 아는 건 남도 안다는 그 이승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나만을 위한 이쁜 물건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정말 돈을 벌려면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제가 사실은 이제 강의 시작 전에 어떤 이제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를 이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 보면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사실은 시간은 돈이죠. 이건 사람들이 다 아십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오늘 이슈가 뭐냐면 거리는 돈이다. 시간은 돈인데 거리도 돈입니다.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면 장래 우리 미래 사회의 어떤 창조 경제 사회에서나 아니면 어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비정규직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어느 한 공간으로 제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사를 갖고 쭉 풀면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도 아 저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사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 얼마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2년마다 인상 명분과 함께 2년마다 교통요금이 계속 올라간다입니다. 저게 부동산과 무슨 관계일까 보시죠. 제가 우선 보면 우선은 그 기준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완전 거리 비례 요금.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멀리 살면 요금을 더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값이 요즘에 주거비, 임대 시장이 워낙 불안한 관계로 많은 분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밀려났는데 그러면도 이 임대가 때문에 참 통근거리, 시간을 죽이죠. 서러운데 이제는 돈을 더 내라입니다. 힘든 분한테 또 하나 짐을 줬죠.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 인상인데 이거는 뭐 이게 뭐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이슈는 아닙니다. 이미 뭐 저희가 환경 이슈나 교통에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그다음에 그걸 왜 가는지 또 어떤 결과가 어떤지는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왜보다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아까 말도 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당연히 가져올 영향이 어떤 건지 좀 이제 그걸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째 기사는 자. 완전 거리 이런 식으로 어떤 멀리 살수록 돈을 더 내라 이런 이슈가 있고요. 다른 두 번째 기사는 이제 이게 있습니다. 자, 혼잡 통행은 많은 얘기 자주 들어보셨습니다. 이 혼잡 통행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잘 들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거를 좀 더 많이 여러 구역에 이걸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서민들이 대단히 힘듭니다. 물가도 힘들고 실질 소득이라는 게 뭐 지금 이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골라 살까? 근데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방침이 어느 정도까지 미래 상황이 남아있는지를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째 문제는 저희가 차량 2천만 대 시대.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가 아마 지난달 기사 갔습니다. 저희가 차량 2천만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저희는 많은 주차장과 많은 뭐 연락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는 이제 차량 2천만 시대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거 주차장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가 주거를 얘기할 때 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차 2천만 대 생겼는갑다. 뭐 이렇게 순간 지나칠 정보지만 이게 사실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 요즘에 뭐 다가구던가 여러 가지 할 때 임차인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주차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게 어떻게 오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서 보면 이제 주차비 이런 주차비나 주차장 관련 문제가 있고요.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강화될 건지 좀 이제 서울시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는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2030에 나온 자료들이고요. 보시면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환경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대기오염이라 하죠. 요즘에 환경 이슈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희가 뭐 또 내년부터는 이 환경 탄소 배출권 거리하게 돼 있죠. 저희가 이미 국회 통과한 사항이고
뭐 해외에서 OECD 가입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참여에 비적극적이던 미국과 뭐 중국이 이미 합의했으니까. 자 보시면 대기오염 배출원 중 수성 부분 기여도가 74.1%.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기여도지 한마디로 오염을 상당히 제일 많이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람이 한다. 그 어느 부분이냐 했을 때 수성 부분.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승용차 부분입니다. 승용차가 말은 좋은데 수성 분담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에너지는 절반 이상을 쓰고 있죠. 그래서 대단히 비효율적 수송 부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제어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어를 어떤 이제 컨트롤하려 할 때 정부는 가장 쉽게 하는 게 세금. 어떤 생활비 항목에서 또 늘어난 거죠. 세금이 첫 번째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서울 도시계획 2030 다른 내용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강화될 내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차 상한제 시행 범위 확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이 설치 기준, 그러니까 주차장을 쉽게 말하면 그 혼잡 지역에 많이 안 짓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사실 뉴욕이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 런던이나 뭐 이런 대도심에서 이게 차가 너무 막히니까 이제 뭐 에너지 문제도 있고 환경 오염도 심해지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주차장을 더 만든 게 아니고 주차장을 없애버립니다. 공영 주차장 뭐 평지돼 있으면 공원을 만들어 버린다든가 이게 세계 추세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차를 가지고 다니기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거든요. 자, 좀 더 보시겠습니다. 자, 혼잡 통행 확대는 어디까지 확대할 거냐면 원래 이제 이미 발표 전에 아까 기사를 보셨는데 그 기사는 이번에 발표된 거고 사실 여기 이미 내용이 나왔습니다. 혼잡 통행 어떻게 확대할 거냐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통행거리에 비례하는 방식의 가격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즉 이미 서울시가 몇 년 전에 발표한 이 계획에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나온 거고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멀리 살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단순히 이거는 이제 그 혼잡 통행료고 이제 환경 부담금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살수록 앞으로 이렇게 외곽에 통근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돈을 내야 됩니다. 뭐 교통비뿐만 아니고 환경 부담까지. 그리고 이제 주차 요금입니다. 당연히 주차 요금도 어떻게 하겠다? 차 갖고 다니면 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차 요금은 승용차 지집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확한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 차 많이 들어오지 말라. 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 많이 지을 거고요. 그다음 이건 오늘의 기사 중에 다른 기사입니다. 제가 다른 데 스크립했는데 보시면 이제 출퇴근만 4시간. 엄청나죠. 출퇴근만 4시간.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말했죠. 두 가지. 시간은 돈이다. 그다음에 거리도 돈이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사람을 어느 공간 쪽으로 밀어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창조경제고 저희가 고령화에 뭐 양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많은 비정규직 잡 또는 어떤 직업 숫자가 대단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옛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투잡이니 쓰리잡이니.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선진 경제로 가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부에 편중하죠.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노동으로 해서 벌 수 있는 생활비를 벌려면 직업 하나가 안 되니까. 근데 직업 2개, 3개를 뛰려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집이 멀어서 출퇴근을 하면서 멀리 있는 곳에 주거지를 두고 이게 투잡, 쓰리잡 뛰려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돈이고 거리가 돈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부담감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단순 직업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보시고 그래서 이젠 시간도 죽이고 돈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의 이제 기사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이제 자료들이 있냐면 보시죠. 서울의 상주 인구는 줄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서울 인구 감소를 얘기하는 건데 서울의 인구는 1992년도 때 제 피크로 한 1,100만 그 이후로 이제 한 1,000만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인구는 그때보다 줄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상주 인구 말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주간 활동 인구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낮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느냐. 사실 명동이라는 땅이 그렇습니다. 명동은 저녁에 거기서 누가 안 자거든요. 거기가 뭐 호텔 몇 개는 있지만 사람 주거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들은 외형은 리모델링 돼 있지만 대단히 낙후돼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건물들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항상 가장 비싼 땅값 얘기할 때 항상 넘버원 오르고 있는 땅입니다. 자, 그 땅이 비싼 이유는 이거죠. 낮 시간에 대단히 사람이 많습니다. 주간 활동 인구. 즉 거기에는 유동 인구나 뭐 여러 가지 뭐 배우 인구, 주간 낮 시간 그다음에 이제 뭐 직업이 거기 있겠죠. 그래서 서울시 보시면 이제 1995년에 887만 명의 주간 활동 인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약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즉 인구는 줄어갔는데 주간 활동이 늘어간 추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요즘에 아까 위 기사하고 맞춰보면 여러분 이제 기사 많이 보셨습니다. 아까 그 기사 말고도 요즘에 뭐 어떤 이제 버스 증편 문제, 뭐 GTX니 급행 노선 그런데 이제 뭐 증편을 마음대로 못 해주는 문제. 자, 그런 것들 아까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산다.
아 거기에 무슨 노선이 생긴대. 네, 노선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륨 문제, 즉 몇 편 충분한 양이 생기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 서울시에 제가 아까 교통에 보여드렸죠. 앞으로 모든 승용차뿐만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서 다 억제입니다. 많은 차량 들어오는 거 반기지 않습니다. 그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아 여기 노선 생긴데 하고 그쪽 가서 주거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고통을 이제 겪게 되시겠죠. 그 고통이 항상 집값, 주거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교통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중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출퇴근 인구가 대단히 많은 거거든요. 젊은 분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출퇴근 시간 4시간 더 멀어지고 있죠.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 보면 어디까지 예측하냐면 천안선까지 앞으로 수도권이 넓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밀려나가다 보면 거기서 출퇴근을 해야 되죠.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멀리 살수록 생활비가 나가 뭐 이렇게 주거비가 나가니까 임대가 싸니까 그 생활비가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항목이 추가돼서 똑같습니다. 네,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의 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자, 결론 좀 내겠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제가 오늘 너무 이제 이게 뜬금없는 얘기인데 이게 부동산 연결하다 보니까 좀 이제 횡설수설이 있는데요. 결론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요즘에 직업은 필요합니다. 근데 돈을 벌이는 시간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멀리 기면 직업을 많이 못 얻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작을수록 결론은 뭐냐면 도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 많이 가보셨죠? 대도심, 뉴욕 생각해 보십시오. 뭐 뉴욕인 런던, 파리니, 도쿄. 자, 도심에 있는 사람들 특성, 젊은 사람들 잡 특성, 그다음에 그 사람들 거주하는 특성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소득이 작을수록 외곽 못 나갑니다. 오히려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가르치냐면 결론은 도심 내 저가 임대 이게 경쟁이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도심은 원래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땅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가 주택 만들기 대단히 힘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일본의 쪽방주택, 뭐 쪽방주택 같은 거 아니면 런던이나 이런 데 뭐 집과 집 사이 뭐 사이에 만든 집들 이런 거 나온 이유가 뭐냐면 다 이겁니다. 저가주택, 경쟁은 치열한데 공급이 대단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나 환경 문제가 그걸 더 가중화시킨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는 목적이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게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꼭 돈을 버셔라 이건 아닙니다. 사실은 부동산은 먼저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방어 입장에서 내가 주거 문제는 인생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생 설계를 할 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걸 고려 않고 외곽에서 나가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좀 방어 차원에서 임차인들도 좀 잘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앞으로 주거비가 좀 더 경쟁이 심해질 것 같다 하면 그 방어를 미리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